저 사장님 얼굴 어디야?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딸기를 재배하면 알기를 이 딸기를 언제 따고 언제 심고 이래 병하고 이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기를 재배하면 제일 큰 병이 뭡니까? 육묘병이죠. 육묘는 밭에서 죽는 거는 내가 걱정 안 해. 심어가 죽죠. 그거는 뭐 어떤 병이냐? 짝병, 짝잎,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짝병, 짝잎. 자, 얘는 뭐냐? 알기 이파리에서 여기 볼록볼록볼록 한 데 있죠. 이파리 이거 톱날, 톱니. 이 톱니에서 물방울이 맺히죠. 이슬. 요 이슬이 타고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뿌리 붙는 요 짝에 달라붙어가 말라가 농축이 되면 여기에서 병이 생기는 게 잿빛곰팡이류다. 근데 아침에 육로 기간에 이슬 맺힌 거를 맹물을 뿌리가 씻어버리면 돼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뿌리에서 질소를 소화시키고 질소를 근권 미생물이 소화시키면 얘가 아미노산 단백질이 바뀌어요. 예. 아미노산하고 단백질로 바뀌어요. 아미노산 단백질은 뿌리에서 빨아가 잎으로 가겠죠. 잎으로 가는데 먹어야 되는데 나왔죠. 왜 나왔느냐? 잎 속에 우리는 모종을 가늘게 키워야 되니까 잎 속에 영양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요게 들어가면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 당분 양만큼, 여기서 당분, 잎 속에 있는 당이 부족하면 뱉어버려요. 잎 속에 있는 당분이. 잎 속에 있는 당분만큼 먹고, 낮에는 수분을 증발시키기 때문에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육묘 때는 비료를 안 주잖아요, 별로. 꽃는 분화 때문에. 간을 키우, 처음에 좋았다가 나쁘게 간을 키우거든요, 꽃는 분화 때문에. 그러면 잎 속에 설탕물이 없으니까 저녁에 가져오는 걸 조금 먹다가 뱉어버려요. 그럼 뱉어버리면 뿌리에서 가져온 질소를 사식인 아미노 단백질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왜 뱉어내버려야 되냐면, 안 뱉으면 잎이 뿌리에서 비료도 별로 없는 영향을 가져오게 되면 지가 싱거워서 뿌리가 설사하게 죽어요. 그럼 잎은 모든 작물들은 잎에 당도를 딱 맞춰놨어요. 당도를. 그리고 당도를 맞추다 보면 작게 먹다 보면 얇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딸기 좀 따다 보면 얇아지고, 그 얇아지면 아랫잎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당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녁에 가져온 기공을 닦고 난 양수분은 먹다가 뱉어버립니다. 그럼 뱉은 게 여기에서 이제 뿌리에서 만드는 영양소가 소화단식이 바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왔죠. 요놈이 흘러서 뿌리 쪽에 가서 여기 달라붙어, 관부에 달라붙으면 이제 시들어병 해가지고 죽는 게 굉장히 시들어지고 보죠. 육모 때도 시들어 죽는 거 요게 관부에 묻은 거, 요 관부에 농축이 된 거죠. 요게 농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줄기에 농축이 되면 여기에 달라들죠. 잎에는 안 붙어요, 이게. 흘러내려보고 잎은 한 번씩 무릎을 씻어버리거든. 근데 요게 줄기에 붙고 관부에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게 짝병이다. 그러면 맹물을, 이거 치료는 짝병은 이거 어떻게 취하느냐. 육묘기간에 1액을 아침에 오전 일찍이죠. 그죠? 예. 오전 일찍 그 일액이 마르기 전에 물을 뿌리고 씻어버려야 돼요. 맹물을 살짝 뿌리면 되겠죠. 그리고 잠시만 뿌리도 씻겨요. 일액을 맹물 10일. 맹물 10일. 맹물로 씻어붙으니까 육모에서는 탄저병이나 뭐 다른 병은 와도 짝병은 안 한다. 아미노 단백질이 있으니까. 근데 약을 치도 치료가 안 된다. 왜 잘 안 되냐면, 약은 약효가 있어가 그 기간에 치료하지만 아미노 단백질은 그냥 남아있겠죠. 우리 물방울이 흘러간 자리하고 약을 치는 자리하고 위치가 다를 때도 있잖아요. 일액이 굴러간 자리하고.
그래서 강원도 고냉지 배추가 여름에 약을 되게 뿌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나 물론병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이판 내려왔거든요. 근데 병은 안 하려 그러면 비료량이 0.3 이하 이시가 0.3 이하 그러면 일액에서 질소분이 없어가지고 일액을 매줘도 안 죽어요. 덜에 풀이 안 죽잖아요. 잇을 매줘도. 그래 0.3 이하다 이시가. 그럼 우리는 육목 키울 때 0.3 뭐 이상이 되거든요. 이시값이. 그러면 결국에는 일액 속에서 아미노 단백질이 나온다는 거죠. 나오면 관부로 흘러가서 좀 시꺼멓게 키우는 사람은 시들어가 죽고 노랗게 키우는 사람은 짱잎 짝병이 돼가 죽대요. 이제 짝잎 짝병이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육목기관에서 일어난 일이고 정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정식 딸기를 정식을 했다. 정식을 하고 이식값이 낮아서 시들어가 죽는데 정식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시가 정식에서 이시가 잔량 이시가 1.2 1.2에 이시를 1.2를 이상을 잔량 이시를 넘겨주면 일액이 안 맺어요. 그럼 잔량 이시예요. 그럼 잔량 이시가 1.2 되려면 공급 이슬은 2.5로 줘야 1.2가 났더라고. 1.3을 먹고. 그럼 육목이는 금방 심어가면 이시를 많이 못 올리거든요. 꽃눈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시를 좀 낮게 가져가고 아침마다 맹물을 뿌려가지고 일액을 씻어버리죠. 정식 이후에 시드름 병은 일액이다. 일액에 의해서 변신이 있다. 시드름병 일액에 의해서 제피곰팡이 생기죠. 관부에. 여기서 표도 안 나죠. 그때 죽을 때는. 그 시드름병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표 안 날 때 또 뭐가 오냐면 여기 타고 내려 뿌리에 병이 생기면 그때 꼼꼼한 냄새가 나면 알코올 냄새 비슷한 시커먼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때 작은 벌레들이 알을 까요. 곤충들이 알을 깐다고. 시드름병이 오면 곤충들이 알을 깐다고. 곤충들이 이게 알을 깐다고. 그럼 곤충 알이 생긴데 그럼 곤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필요 없는 농약을 쓰는 거죠. 그 제피곰팡이약은 물 뿌리면 병이 안 오는 딸기예요. 그런데 딸기에 약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슬만, 이 시드름병 이슬 정식 이후에 맹물 시비를 매일 해주면 아침에 씻어야 되겠죠. 그래 아침에 씻어야 병이 안 생기겠죠. 맹물을 아침에 뿌리면 일액을 다 깨낼 수 있지. 낮에 흘러간 자리 찾아가려면 어렵잖아요. 그치, 말라쁘고 다른 데 가고 말라있으면 그 자리에 씻거니 어렵잖아요. 맹물 시비는 오전 일찍 예 아침 일찍 해요. 그럼 맹물을 해가지고 일액을 씻어버리면 병이 안 오는 게 시드름병이다. 이제 시드름병이 이제 이해되죠? 그럼 시드름병이 안 오면 곤충 알을 안 까기 때문에 우리가 선충이니 뭐 이런 게 응애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농약을 살포하고 있잖아요. 농약을 친다고 해서 그 벌레가 아예 안 생기가면 약을 쓸 필요 없는 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몰랐으니까 안 써도 괜찮았잖아요. 옛날에 그 살충제 안 뿌렸어도 잎에 안 뿌리고 농사 지어 먹었잖아요. 딸기 옛날에 할 때는 몰라서 안 뿌렸지. 그죠? 뿌리파를 사는 것도 늦게서 알았어요. 그거는 지금 시드름병이 왔을 때 오는 게 뿌리파이죠. 근데 그 시드름병 자체를 없애버리면 아침에 일액을 씻어버리면 시드름병 그 작은 뿌리파리가 안 오죠. 이 꼼꼼한 냄새가 나니까 온 거거든요. 냄새 맡고. 그 시드름병 안 온 집에 작은 뿌리파리가 없어요. 아예 오질 않아. 그럼 일액이 맺히면 모든 작물한테는 해롭다. 제빛곰팡이류가 생긴다. 제빛곰팡이 같은 놈이 이제 이래죠. 처음에 이거 때 일액이 많이 생기면 건강하다고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는데. 그 일액이 생기면 배가 고파서 자기 먹은 걸 눈물 흘린다. 토해낸다. 이게 토해내는 거거든요.
먹은 걸 토해내니까 그 토해낸 영양소가 아미노산 단백질이 돼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잿빛 곰팡이가 폈다. 육모 때는 워낙 영양이 작으니까 조그만하게 피갖고 병이 번지지도 못하고 있다. 근데 심어가고 비료를 주니까 이제 병이 번지겠죠. 그러니까 죽는다. 그 짱잎 짝병은 안 번지는 거 보시죠? 안 번져요. 그 초기에 하고 그 끝이지. 왜 그러냐면 잿빛 곰팡이는 먼저 발생하는 자체가 아미노산 단백질이기 때문에 일액이 흘러가서 농축이 안 되면 찌드름병, 짱잎 짝병은 안 생겨요. 그 병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최초 생길 때 발생이 하는 물건 영양소가 아미노산 단백질, 뿌리에서 좋은 영양소라 이래. 유박 있잖아요. 유박 그걸 갖다가 미랑 깻잎밭에 주워놔보면 겨울에 잿빛 곰팡이 생겨가 애를 먹어버려요. 그건 똑같은 놈이거든요. 유박 속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딸기에서는 아미노산 단백질 안 주잖아요. 아주 우리 양액 재배하는 데는 또 특히나 관주로서 미생물이나 이런 거 안 쓰잖아요. 배지가 사갖보잖아요. 그런데도 일부는 그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배지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심어놓고 이 씨를 올려야 일액을 안 맺을 건데 이 씨를 올리면 꽃눈 분화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꽃눈 분화는 심어놓고 가리를 살포를 해가지고 사용하면 꽃눈 분화 잘 생겨요. 이파리 요 심줄이 노래질 때까지 요 심줄이 연맥이 노랑 색깔이 나면 되거든요. 그 노란 색깔이 날라 그러면 이 꽃눈 분화 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그때도 비료는 그런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뭐 1.5 이하 정도나 이렇게 줘도 돼요. 낮게 줘도 돼요. 뭐 0.8을 주든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고 1화방이 나오는 게 보이고 이제 잡잡 터워나잖아요. 딱 벌어지고 그때부터는 이 씨를 올려도 괜찮아요. 이 씨 보통 이 씨를 많이 올리면 뿌리가 갚인다고 굉장히 고침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배운 거죠. 비료를 많이 주고 뿌리 죽는 게 비료를 많이 주면 생장점이 죽어요.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비료를 많이 주면 대가리가 녹아요. 생장점이 녹아 없어지는 거지. 비료를 준다고 해서 뿌리가 죽지는 않더라. 너무 많이 주면 죽는데 우리가 이 씨를 비료를 갖다가 양에게 지금 현재 1.5를 주고 있다. 그래서 5.0을 준다고 해서 뿌리가 죽느냐? 절대 안 죽어요. 왜? 5.0을 줘도 중탕이 돼버리면 뭐 4점대밖에 안 되거든요. 뭐 4점대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4점대를 먹어도 생장 때문에 제일 부드러운 자리가 문제가 되지 뿌리는 안 죽어요. 뿌리는 언제 죽냐면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굶어 죽는 거. 그 다음에 기공이 탈수가 돼가지고 대사작용을 멈춰서 뿌리가 죽어요. 근데 팁번은 왜 오느냐면 큰 이파리가 하우스 실내습이 뭐 40% 30%가 떨어져 가지고 이파리가 건조가 돼서 그래요. 팁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뭐 팁번 이야기하면 맨 처음 하는 게 칼슘 부족이라고 이제 그것부터 맨 처음 이야기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칼슘 부족이라 이야기하면 되게 무식한 놈이다. 무지하다. 칼슘이 뿌리에 있는데 왜 칼슘을 못 먹어? 이파리가 전제 조건이 기공이 탈수가 돼가지고 대사작용 안 하니까 잔뿌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큰 뿌리가 물만 대충 빨아먹는 거죠. 큰 뿌리는 소화 기능이 별로 없어요. 잔뿌리는 소화 기능이 있어. 그 잔뿌리의 소화 기능은 잎에서 내려간 탄수화물이거든요. 뿌리에서 유기산을 내놨어. 녹였어. 그 다음에 미생물 먹이로 여기서 주는 거죠. 잔뿌리가 먹어야 되는데 큰 뿌리가 먹으면 소용도 없거든요. 잔뿌리가. 그래서 이 씨를 이제 준다고 해서 딸기가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비료를 잘 먹고 잘 크고 있으면 기공이 더 많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우스 내 그 대기 섭이 없어지면 더 기공 탈수가 많이 되겠죠. 큰 놈이 많이 시드는 거 보시죠. 예, 많이 자랄 때. 그래서 기공이 탈수가 돼서 그때 생육이 대사작용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
뿌리는 힘이 좋잖아요. 빨아먹은 걸 지상부로 싹 밀어버려. 그러면 큰잎파리가 대사장을 멈추면 먹지도 않아. 안 먹고 생산 안 하고. 그럼 누가 다 먹어요? 작은 게 먹어야 돼요. 작은 놈이 그 많은 비료를 먹고 새카맣게 타 죽는 게 티번이다. 이제 이게 되죠. 티번은 결국에는 실내 섭이 없어져서 생긴 일이죠. 건조해서. 근데 건조되는 날짜를 기준을 보면 11월 초대부터 겨울을 들어간다고 폼을 잡아요. 그럼 11월 15일부터 티번이잖아요. 그때부터 겨울로 들어간다고. 11월 15일부터. 11월 15일이면 가을이 끝이 나고, 그럼 12월 15일까지 계절의 변온기예요. 이때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럼 온도가 들쑥날쑥하고 하우스는 실내 떡이 떨어지고 지금 티번 온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안 오던가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거는 많이 걸어 댕기고, 그거 이제 우리 사장 농장에는 지금 왔는데, 장애가 있다 없다를, 사장님 지금 이 실 얼마지죠? 1.6 준다. 그럼 이 실을 1.6 주면 지금 잔량시는 얼마 안 되거든요. 0.5나 0.7밖에 안 된다는 거죠. 0.7 정도 나오겠네. 1.3을 빼면 0.7이죠. 잔량시 0.7인데 0.7이면 잔량시가 1.2가 돼야 1액을 안 맺죠. 1액을 맺잖아요. 1액 맺죠. 그쵸. 1액을 맺다가 기공 탈수가 되면 그 다음날 1액을 안 맺죠. 최근에 한번 있었죠. 1액 안 맺냐. 그러면 1액을 안 맺으면 큰잎파리가 일을 안 하는 거죠.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살짝이 돼서는 또 회복을 해요. 근데 강하게 돼버리면 회복을 잘 못해요. 그러면 대기 하우스 실내 습이 한번 툭 떨어져가지고 낮아진 적이 있었다. 그러면 하우스 밖에서 우리 걸어다니는데 코가 맹맹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실외 습이 뭐 10 몇 프로트 떨어졌거든요. 그럼 바람 불어 보면 하우스 내 실내 습도 떨어졌다는 거죠. 실내 습이 4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1액이 맺다가 1액이 없다. 이럴 때는 잎이 1액을 맺다가 1액이 없다. 이래 되면 이미 기공 탈수 건조표 잎이 기공 탈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맹물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날 짜에 낮에 물을 빠리고 그날에 풀어놔야 되지. 그 뒷날에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미 상처가 나빴는데 우리가 손 비워놓고 그날 짜에 손 안 비도록 해야 되지. 손 비워놓고 그 뒷날에 똑같이 만들어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티번이 많이 오는 종이 이제 서량이고 뭐 이런 종이 있잖아요. 장이가 옛날에 제가 티번 안 하죠. 장이의 피를 먹어먹은 거 있잖아요. 금실이라든지 장이 피 먹은 거 있잖아요. 그 종에 대해서는 티번이 적게 오는 거라니. 장이의 피를 먹은 거. 장이를 교배가 만든 종에는 장이가 뭐 부부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이 피가 섞이면 기공 탈수가 잘 안 되는 종인데, 근데 딸기밭에다가 상치를 심어놔도 이파리 말라지는 거 없거든요. 뭐 그 옆에서 고추를 심어놔도 이파리가 안 마르잖아요. 옛날에 그 토경할 때, 그죠? 옆에 우리 먹으려고 채소 심으면 안 마르죠. 근데 유독히 서량만 일어나는 거예요. 서량 금실만 일어나는데 서량이 제일 심하다는 거죠. 뒷번은 기공 탈수다. 그러면 낮에 우리가 하우스 바깥에나 안에 습도기 걸어놨고, 습도가 낮을 때는 점심 때 그 밥물을 들어갈 때 맹물 시비를 쿨러를 돌리든지 한번 해가지고 잎에 물을 흠뻑 먹이더라. 물을 뿌리면 기공을 닫아버려. 기공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에서 간 양수분이 잎 안으로 착 들어가겠죠. 그럼 잎이 건조 피해가 안 되겠죠. 수분이 많으니까. 인선도 그러면 그게 가능한 거죠. 언제든지 물을 뿌릴 때 물을 뿌린다고 수정 안 되고는 없어요. 수정은 잘 돼요. 그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기공 탈수 때문에 잘못됐어. 하우스 실내 습을 맞추는 방법 모르는 거죠. 그 팁은 칼슘 결핍이 아니다. 칼슘 결핍 이야기하면 진짜 무식한 놈이구나.
저거는 내하고 상종을 안 해야 되겠다 무식하니까 이 답이 그래 되겠죠. 티프는 기공 탈수다. 그럼 그 전제에 일액이 안 맺으면 일액을 맺다가 일액을 안 맺으면 이미 얘는 큰 이파리가 기공 탈수가 돼서 숨구멍이 맥히가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어느 날 맺다가 딱 그 다음에 안 맺죠. 그럼 힘이 살 빠지고. 근데 일부 티프 모았다 괜찮다. 아니죠. 일어난 거 손가락 몇 개 베있다. 일 안 한다. 손가락 몇 개 베어놔도 일 안 하고 막 대충 일하고 손가락 있는 거만 일하고 이거는 일 안 해요. 이 파리가 일을 안 하면 영향을 못 가져오겠죠. 그래가지고 티프 놓은 나무 탁 뒤져보니까 뿌리가 이제 굶어서 큰 이파리가 일을 안 하니까 작은 거는 많이 먹어가지고 타 죽고 작은 거는 몰빵으로 먹고 이파리가 새까맣게 비료 많이 먹고 타 죽고 큰 이파리는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딱 뒤지고 보니까 뿌리가 노랗게 뻘겋게 되거든요. 그 비료를 많이 줘서 죽었다. 택배인 소리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인 거죠. 무지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부풀리는 거예요. 티번이고 뭐고 딸기 비료 많이 줘갖고 돈 많이 벌지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근데 티번은 더 올 수가 있다. 연하고 잘 크니까. 그러면 티번이 안 올라가면 아침에 기공을 작게 열어야 되겠죠. 15도에 살짝 열어가지고 기공을 낮에 많이 못 열게 해야 돼. 20도 열어보면 숨구멍이 많이 열려있겠죠. 이게 저온성 약물이 돼가. 그러면 찬바람 불어보면 티번이 올 수 있다. 근데 20도 열어도 실내 습만 40도 이상 유지하면 괜찮아요. 습도만. 그죠? 티번은 기공 탈수. 그 다음에 일액을 맺다가 일액을 안 맺는다는 거죠. 일액이 없어지면. 일액이 없어지면. 기공 탈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일액이 없어진대.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쏙잎이 안 커요. 밀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안목이 굶으니까. 그리고 안에 쏙잎이 여기 탁 뒤집기 보면, 제끼 보면 안에 타 죽는 게 있어요. 새까맣게. 끝이 타죠. 그 왜 타냐? 큰 이파리가 안 먹으니까 작은 이파리 몰빵으로 다 먹은 거죠. 그 작은 이파리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공 탈수다. 요건 이제 정리됐죠. 그럼 맹물 시비를 해서 낮에 수분 향을 늘려주면 치유가 된다. 맹물 시비. 자, 맹물 시비는 이제 섭이 없어질 때 안 할 때는 안 해도 되겠죠. 섭이 없어진 그날만 해줘도 되겠죠. 팽이를 못하면. 그런데 습도가 낮은 날만 낮에 물을 한 뿌려줘도 티프는 안 오죠. 티프는 한 30분만 한기 잘못이 와요. 기공 탈수는. 문제가 그렇게 발생합니다. 맹물 시비는 겨울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안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가 말리면 됩니다. 그리고 물 뿌려놓고 살짝이 한기씩이나 마릅니다. 흐린 날도 마르고. 맹물 시비가 하면 티프를 막아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실내 섭장치레가 섭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티프는 끝나고. 자, 우리가 비료는 1년 12달을 보면 이제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여기 와서 장목반에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있어요. 1월 15일이 온도가 제일 낮고 우리가 햇빛 보시기가 제일 작아요. 날짜는 조금 늘어나도 12월 우리가 22일 동지가 그날 되면서 그 뒤에 늘어나도 온도가 따지거든. 그때는 1월 15일이 제일 추워요. 기준집 1월 15일, 7월 15일, 그 다음에 4월 15일, 10월 15일. 이거는 가을이 중심이고 봄의 중심이고, 요 계절의 각 두 달,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 이게 잘 익혀나면 이게 이제 1월달, 2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달력은 앞으로 먹어요.
시간은 뒤로 먹고. 달력은 12월 30일부터 딱 끝날 뻔 없습니다. 12월 31일은 앞으로 먹고 시간은 뒤로 먹죠. 우리 시간은 이런 차이 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익히면 되는데 1월 15일에 최고 이시값은 기계상으로 2.7이다. 잔량시가. 그런데 영양이 많아가 잘 크고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상태고, 잎이 요래 살이 쪄갖고 이 식당 밥기뱅이처럼 밥기뱅이 살짝 기르면 제일 좋은 거다. 근데 이 식값이 안 맞아도 일액이 안 맺고 너털털 좋으면 좋은 거다. 그러면 요 계절에 지금 우리 하우스잖아요. 이 계절에 하우스에는 최고 이식값이 2.1이다. 그럼 여름에 이식값은 1.8이다. 그러면 요걸 활용하면 되겠죠. 노지는 2.5다. 이식값이. 그러면 요걸 가지고 돌아가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진 거죠. 추울 때는 이시가 늘어나고 더울 때는 이시가 낮아지고. 그 이식값이. 이건 잔량이시입니다. 공급 이시가 이거. 2.7을 잔량이시를 맞추려고 하면 지금 4.0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잔량이시가 2.2가 최고다. 2.4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2.1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그 12월 달에 다 됐잖아요. 그럼 지금은 2.5 정도 올라가야 돼요. 2.5 정도. 근데 내가 품질이 좋으면 거기서 멈춰도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씨를 올리려고 하면 내가 경험 안 해본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통, B통 물을 떠가지고 바켓에다 맹물을 담아놨고 그거다가 조금 부어가 측정기 이 씨를 맞춰가지고 3.0을 줘보면 잔량실 또 재보면 돼요. 그 몇 폭이면 쪼르르 준자 주면 되잖아요. 그래가 시험 해보고 하면 됩니다. 시험을.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제일 기술을 많이 알겠죠. 기억은 없어요. 그냥 줘도 이상이 없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뭐, 이제, 안 해본 분이니까 내가 이거를, 내 기술을 만들려고 하면, 원액통, A통, B통을 바켓에다가 맹물 좀 떠나놓고, 거기다가 두 개를 타가지고 측정기를 꽂아서 측정해야 된다. 이제 이래죠. 측정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러면, 골드 그린이냐, 칼라는, 우리가 시비할 때, 영양이 없을 때는, 영양이 있을 때는 60cc만 쓰면 돼. 20리터에. 영양이 좀 부족할 때는 80cc까지 써라 그래. 80cc. 한 가지만 쓰면 됩니다. 두 가지 써라는 게 아니고. 그럼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물 한 마리 쓰는 양이죠. 물한 마리 예. 쓰면 20리터에 혼합을 할 때, 요게 60cc. 한 가지만. 그린 60cc에서 80cc를 2회. 그 다음에 칼라를 60에서 80cc를 1회. 근데 설탕은 얼마를 열 수 있냐면 60에서 120g까지 쓸 수 있는데 120g 쓰는 것 같으면 찐득찐득해요. 딸기가 있을 때는 작게 썼어요. 농도를. 백설탕 있죠. 설탕을 쓰면 잎에 탄수화물이 공급되니까 일액을 작게 뱉어요. 물론 뿌리에서 먹는 비료보다는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탕은 60에서 120g까지 쓸 수 있다. 설탕을 쓰게 되면 효과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또 기름 소독도 해야 되거든요. 응애나 이런 거 잡을 때 기름 소독은 요것도 20리터의 기준을 잡는 게 식용유를 50에서 100cc를 써라. 그 다음에 퐁퐁은 100cc를 써라.
근데 며칠 강에 써야 되느냐? 이거는 한 보름 이상에 요거는 한번 사용하고 보름 후에 예, 15일에서 20일 예, 간격 쓰면 병이 많이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7 내지 10일 간격 발표라. 그리고 지금 아침에 있을 쯤에 약을 치면 약이 잘 묻어요. 막 저녁에 영양제 치면 수월한데 잎이 따뜻하기 때문에 약을 치면 뒤에 안 달라붙어요. 근데 우리가 안개처럼 푹 넣은 거 치면 달라붙는 거죠? 절대 안 붙습니다. 그거. 물이 강하니까 이파리 비비가 탁탁 치어 달라붙지 안개처럼 한다고 해서 여기 붙느냐? 절대 안 붙습니다. 잎에 솜털이 있으니까 절대 안 붙어요. 그런데 아침에 있을 점 이파리가 하우스가 뜨뜻해지고 딸기 춥다 그 시점에 약을 치면 앞뒤로 다 묻어요. 우리가 물 주는데 물 떠나면 그 결로 되죠. 결로점이 있거든요. 결로점, 그 다음 이슬점. 이슬점에 그 약방제. 약방제를 하면 앞뒤로 잘 묻어요. 지가 빨기 때문에. 앞뒤로 잘 묻어요. 거기다 전체적으로 이어나면 착착 커지고 잘 묻어요. 이슬점, 지가 땡기가 묻히거든. 근데 이슬점이 아닌 시기에는 잘 안 묻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갑자기 이래도 좀 이해가 됩니까? 이미 그 경험이 많으시니까 귀로하고 티번하고는 티번이 많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기공 탈수에 들이는 거죠. 티번은. 예.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건 뭐 가짜로 배운 거죠. 그 티번이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절은 각 계절에 2달입니다. 3월 15일부터 우리 5월 15일까지고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고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고 그럼 그 사이 한 달은 계절의 변환기. 그럼 우리가 언제 심냐고요? 9월 15일이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그러면 8월 15일부터 9월 15일은 계절의 변환기예요. 그럼 우리가 딸기 농사 짓고 딸기가 언제부터 비싸냐? 결국에는 일찍 나오면 일찍부터 비싸느냐? 그러면 봄이 되면 2월 15일 이후에는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딸기가 2월 15일부터 흐려진다. 그럼 2월 15일 이전에 많이 딸라면 가을에 티번이 따라다니는 기공 탈수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딸기 끝나고 나서 배드에 대나무 딱딱딱 걸쳐갖고 그물망 딱 쳐가지고 그 복수박이나 애플수박 시범가 따먹어야 돼. 2월에 한 곳씩 해가지고 그러면 이 식감만 맞춰놓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오는데 요 기록이 있잖아요. 요걸 맞추면 되거든. 여름에 하고 우리 이 식감만 맞추면 수박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제 답이 나와있죠. 기록은 마음대로 맞춘다. 그러면 토양이나 배지의 서번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더라. 이러면 요걸 맞추면 다 맞지. 그리고 우리가 딸기가 심어나면 키가 크죠. 딸기 심어나면 키가 쭉 크잖아요. 이파리도 디비지고. 그러면 비료가 작으면 안 큽니다. 요 비료를 양을 늘리면 요거 날짜에 성장하고 요거는 식물이 성장하는데 성장 곡선. 그런데 비료가 작은 시점에 어중간한 시점이 제일 커요. 비료를 많이 주면 절대 안 큽니다. 요 절에 딱 나옵니다. 그럼 여름에 노지 고추가 키가 제일 잘 클 때는 이 시가 0.8에서 1.0이더라. 여름에 제일 안정적으로 클 때는 1.8이더라. 이 시가. 그러면
안 클 때는 0.5에 이시더라. 이제 답이 나와있죠. 겨울에 하우스의 고추가 제일 안 클 때가 0.8에 이시더라. 여름에 겨울에 하우스 고추가 키가 쭉쭉 빠질 때 1.5에 이시더라. 겨울에 하우스 고추가 제일 많이 열고 키가 따닥 굵었을 때 2.7에 이시더라. 그러면 겨울하고 여름하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작물이 키가 크면 비로 많이 줘서 그렇다 그죠? 그거 다 뻥이잖아. 그래프로 다 개발해놨잖아. 딸기 키가 크면 배고파서 키가 큰 거예요. 햇빛 많이 보려고 모가지 쭉쭉 넓히는 거죠. 지금 배웠던 게 전부 다 가짜죠. 다 맞는 거죠. 잠깐 헷갈리네요. 예. 우리 우리 여기 김 회장님은 올해 단감에다가 요소를 한 나무당 18kg 줬는데 그럼 다 거짓말을 그겠죠. 그럼 단감 더 좋잖아요. 단감밭에 퇴비를 매년 주가지고 인상가리가 가다대가 감이 쪼매내 안 크고 더위 타는데 다른 비를 하나 더 주고 요소만 18kg 평당 주당 18kg 주는데 그렇게 하면 황금알농법 대표 잘 몰라 그러겠죠. 저 나쁜 놈 새끼 내 망하려고 가르친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냥 그래. 식물이 그만큼 무너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렇지. 20일 만에 2kg서 그 비료를 줘도 이 결국은 모자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했죠. 마지막 흰가루병 왔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제가 갔을 때 단감밭 흰가루병 왔었거든요. 그 흰가루병이 왔느냐? 흰가루병은 비료가 부족하고 흰가루병이 와요. 잎 두께가 얇으면 흰가루병 온다. 자, 이제 질소 부족은 어떤 병을 만드느냐? 잿빛곰팡이. 잿빛곰팡이. 그 다음에 흰가루병.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는 워낙 병이 많아요. 인삼이 시들어 죽는 거, 줄기가 말라 죽는 이슬이 맺히가 잿빛곰팡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가 청고병 사는 거 있죠. 그것도 잿빛곰팡이야. 이슬 맺히가 죽는 거. 그것도 잘라가 힘을 나오면 청고병이고 안 나오면 역병이고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질소 비료를 적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비료를 적게 질소 부족이면 일액을 맺거든요. 일액이 흘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노균병은 가리가다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더워서 생긴 거예요. 노균병. 이 세 개는 질소 주면 다 없는 거예요. 요소 주면 안 생겨요. 그 장이 심었을 때 요소 질금질금 많이 준 사람 흰가병 잘 아는데 옛날에 통행할 때 요소 쭉쭉 예. 그렇죠. 그때 요소지가 손해 간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나왔지. 그때 많이 줄 때는 하우스 한 동에 한 포씩도 갖다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물 대놓고 흩었잖아요. 하우스 문 열어놓고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잘 익혀가 배우면 제가 한 내용하고 지금 배웠던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비료를 줘가지고 병을 잡을 수 있고 물을 뿌려서 이슬을 씻어버려가 병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다 수확을 할 수 있는 비료값하고 다 개발해놨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죠. 물어볼 게 있으니까. 이 시값을 높이면 한 5.0이 돼도 죽진이 달아내요. 5.0이 되면 그 키가 작아서 자꾸 쪄버려져요. 뿌리에 이 씨가 잘생긴 5.0이 짜버려져요. 식물이. 어떤 놈은 죽어버려요. 고쳐를 해보고 죽어. 예, 5.0년 죽어버려요. 내가 그 실험을 해봤다. 예, 5.0년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앞에 텃밭에 고추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내가 실험을 해봤다. 비료를 갖다가 계속 주가지고, 자주 주가지고. 줘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는 새카만 올라오더만 하더만은 짜버리죠. 키가 작아지죠. 그게 선녀 때문에 멈춰버립니다. 묻히더만은 결국은 싹 가비더라. 어디에 죽냐면, 지상물은 또 잘 안 죽어요.
그 이제 비료가 많아지면 밑에 위에 거는 살아있고 뿌리가 죽어버려요. 처음에 죽는 거는 생장집이 쪼그러들고 우리 티분 올 때 비료 다 먹고 이파리 세수이 높잖아요. 그거 똑같아. 작기주도 한 군데 몰빵하면 몰아주 뿌리면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티분 올 때 이슬이 작게 맺힐 때 있잖아요. 많이 맺다가 그때 숟가락 가지고 이슬 딱 따가 먹어보면 되게 독해요. 근데 티분이 안 올 때 이제 이슬 많이 맺을 때 따먹어보면 별로 뭐 물만해. 이상했어. 티분 올 때 일액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 pH 재봤거든요. 이놈은 pH 재니까 얼마나 나오냐면 7.0이 나와. 근데 티분 안 올 때 일액을 갖다가 숟가락 걷다가 pH 재보니까 6점 몇 나와요. 다르죠? 근데 앞으로 이제 티분 올 때 그때 일액을 훑어가지고 이시랑 재봐야 돼요. 얼마나 뱉어낸지 앞으로 제가 그 시험 해봐야 돼요. 그죠? 근데 괜찮죠? 제가 하는 게. 그때는 보니까 이거 주거에 뭐 요소 염면 시비하고 하는 그게 많이 나오던데. 그 요소를 이제 딸기에 주면 소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 질소는 소화 안 된 거예요. 잎이 또 소화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야 돼요. 그래서 뿌리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뿌리 이식까지 안 올라갈 때는 우리가 양의 혼합 이제 탈 때 비료를 한 50% 정도 더 타야 돼요. 많게는 2배 더 타야 돼요. 그 요소는 아니요, 그 틀이 아니라 그게 안 된다 그러던데. 전체를 더 타야 돼요. 전체가요? 전체를 더 타고. 그리고 딸기가 봄철에 물러지거나 반토막짜리 딸기 밑에는 빨갛고 위에는 흰 거, 그리고 심줄이 노랗다 우리 딸기가. 그러면 질산 아모늄을 더 늘려야 돼요. 요소는 주면 이게 그 기계에 오작동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예. 아니 안 나타나는데 기계에 오작동을 하더라니까. 이시는 안 올라가고 기계에 오작동하고 공급도 작게 돼버리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가 이래 이거 발브가 탁 열어가 딱 들어오잖아요, 비료가. 근데 한 번에 이제 들어오는 양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농도를 높이놔야 돼. 그럼 A통, B통 양을 더 타버려야 돼. 그 비료를 더 탄다고 해서 비료를 더 준다고 해서 굉장히 손실이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비료 1kg 가격보다 딸기가 비싸니까. 딸기가 비싸죠. 근데 되게 안 나게 하면 돼요. 하루에 지금 몇 번 줍니까? 지금 4번 주고. 4번 줄 필요 없는 거지. 하루에 몇 번씩. 나는 시간으로 안 하고 6 나이는 350씩이라고. 350씩 주면 그래 좋다 치고 처음에 100 나옵니까? 1차. 자 2차 나옵니까? 진짜 조금 나와. 그럼 시험만 주면 되네요. 2차 나오면 세 번째 주면 또 나오거든. 그럼 시간 이 갭이 너무 많아갖고 9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3시 반 정도 해갖고 막 2시간 간격을 해가지고 3시 반에는 줄 필요가 없죠. 그때는 곧 조금 있으면 닫아야 될 방법이 뭘 또 기공이 정산작용 할 때 많이 모여져. 그러면 2시 반 돼도 그때는 뭐 햇빛이 아직 있으니까 문 닫아야지. 온도 35도 올리려고 하면. 오늘이 11월 30일인데 내일 모레면 이제 완전히 겨울로 들어가는데 일조량이 짧거든요. 그럼 닫아가지고 온도를 35도까지 올려야 하우스 뭐 수막이 작게 들거나 기름값 적게 들죠. 지금 온도 올리는 게 다 제 돈 버는 거다. 옛날에 우리 장이 할 때는 런닝 입고 이랬죠. 그래. 예. 부득지근했죠. 근데 지금 어떠냐고. 우리가 페나드로 딸기 하우스 열고 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실내 섭을 유지가 못하죠. 그때는 하우스 낮았지만은 척창 여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비닐이 들어갖고 지게 딱 떼기 이렇게 빠질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치마대 해갖고 이제 여는 방법 했잖아요. 그때는 여는 것을 조금밖에 안 열었거든. 그 실내 섭을 높였는데 지금은 뭐 자동으로 그렇게 한 사람 치고 티ppen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연동한 사람 들어오고 땅이 많이 따는 사람이 없다. 그 다 티pen이라는 거예요. 그 기공 탈수래. 실내 섭을 유지를 못 한다는 거죠. 딸기 하우스 잘 지가 이것저것 하려고 높이 지은 사람, 몽골 하우스 이 볼록한 거, 겨울에 그거는 잘 안 되거든. 매일 티pen이야, 그거는. 기공 탈수라.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저막하게 지갖고 옛날식으로 나뭐좀 따뜻한 일하고 막 더워도 내 옷을 벗지 그리고 막 이래 돌리가 열고 그러는 사람들이 딱이 많이 딴다는 거야. 그리고 티분이 안 올 뿐이다 그거는. 그러나 티분이 올 때 안 먹는데 계속 주번이 나가는 거죠. 지금도 한 번 주는 거는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가거든. 세 번이 나가잖아요. 그럼 두 번만 나가도록 해도 되거든. 두 번째부터 나왔으니까 조금만 나가면 돼요. 그 두 번 준다고 저기 돼지가 말라 굶어 죽습니까? 그러지 말지. 이미 벗을 때가 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 두 번만 주면 되지. 말랐고 이 심만 잘난 심만 맞추면 되지. 그 나가는 양은 그 뿌리에서 만든 유기산 있잖아요. 그걸 빼내야 되거든. 산도. 그 10초를 내놨거든. 그게 있어지면 안에 배지 피해지가 말이야. 그럼 배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나올 정도만 주면 된다. 그 외 것들은 잘량시에 필요한다. 근데 돈을 버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가 청소해가지고 쓰는 농가가 우리나라 몇 대겠냐고. 결국엔 수질 오염되고 나빠지는 것밖에 안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차라리 앞으로 해수를 줄이고 이치를 올리면 비료값은 전략이 됩니다. 그 지금 1.6도 다른 사람이 보면 많이 준다 그랬거든요. 좀 많이 준다고 했어요.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갖고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딸기 많이 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품질이 좋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보다 그 0.8에서 뭐 1.5 이하 거의 주죠. 근데 그 1.6을 준다는 거는 조금 황금을 넣고 그걸 해석하면 그냥 쬐끔 주고 있는 게 배고파서 아들이 작물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심어놓고 잎은 깔깁니까? 아직 안 따르죠. 처음에 한 번 해갖고 큰 이파리만 떼내고 큰 거만 떼내고 네. 그뒤는 안 걷어냈다. 네. 지금 밑으로 이 딸기 열매 맺히는 꽃대 밑에 있는 것도 그대로 가만 놔둬 버려요. 손안 들어. 왜 둬야 되냐면 요거는 분명히 딸기 열면 그게 말라 죽을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말라 죽을 정도로 키우는 것은 딸기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파리가 안 말라 죽을 정도로 이 씨를 올려주니까 일화방에서 서량이 제일 많이 따니까 35개입니다. 35개 상품이 나와요. 따고 나면 또 크기라고, 따고 나면 크기라고. 잔량이 씨 올린 거죠. 그 팁뿐만 안 오게 할 수 있는 기공 탈수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잔량이 씨 더 높이. 근데 황금을 농법에서 잔량이 씨 양만큼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저쪽에 수곡에 문 여사님은 더 올리라 했는데 3.7을 주라 했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오더만. 예. 근데 처음에 들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 황당하거든요. 도저히 이해를 못할 정도죠. 처음에. 강원도에 가가지고 감자 강의를 해줄 때 강원도 서춘천에 감자 많이 심어요. 근데 비료 한 포 심는 사람은 100평에 7부주락 했거든요. 7부주락 하면 여기 감자도 안 심었는데 그거 하고 있으니 제가 따라내네요. 근데 두 사람이 따라해가 평당 10kg 캐딩 23kg 했거든요. 올게 이제 4년째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캐느냐. 최고 작게 캐는 사람이 18kg, 최고 많이 캐는 사람이 25kg 캐거든요. 전체를 바꿨어요. 창녕 지역에 마을밭에 비료 많이 주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사해보면 병이 안 생겨요. 잔량이 씨가 1.3이 되면 이슬 매제가 병 생길 병이 없어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이슬 매제가 들어가고 병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일액이 매체가 들어가고 우리 제피 곰팡이 시드름병 생기는 거 있잖아요. 뿌리가 상해가지고 죽는 거. 그 병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이제 농약 안 쓰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필요 없는 농약 왜 쓰냐고. 그 딸기에도 보면 제피 곰팡이 엄청나게 쓸 거예요. 과수원에도 보면 제피 곰팡이를 보면 많이 쓰고 있다고. 그런데 그게 다 아침에 가보면 이파리에서 물방울 맺히면 배고프다. 이래 내놓으면
근데 티ffany 호가 1회가 맺는 걸 갖다가 잘 됐다 할 수는 없거든. 그거는 1회 기공 탈수됐어. 그럼 이게 저 맹물 시비를 갖다가 갈 때는 뭐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막 목적을 두고 아침에 심어놓고 우리 올게 시드름병 안 왔던가요? 저는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물 뿌렸습니까? 아니 그 스프링쿨러 시설이 돼가 있으니까 예. 그걸 갖다 좀 자주 한 편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일액을 씻은 거잖아요. 그걸 물을 뿌려가지고 일액이 모였던 거 쿨러를 계속 돌려보더니 다 씻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 천장에 쿨러를 돌려가 일액을 씻어보니까 시드름병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의심이 돼서 약은 쳤지? 약도 쳤지. 필요 없네. 약은 이제 그 약은 치료 오거든요. 근데 시드름병 약 안 친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쿨러 안 돌린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 이제 한 가지는 우리 그 대표님 확실히 풀었다. 시드름병은 확실히 잡았다. 쿨러 물 뿌려가지고 그 한꺼번에 그 매일 물 뿌려다니 그것도 세상에 아니 막 그래 이게 저 한 2, 3년 전부터 그 유튜브에 쭉 보고 하니까 예. 맹물 시비에 요소 뭐 연면 시비하고 이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설탕도 저때 내가 25마리에 3kg를 해갖고 한번 뿌려봤어 이것도. 예. 몇 번을 쭉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뭐 농사가 좀 시원찮아 오니까 긴가민가하고 해봤는데 이 맹물 이거 위에 그저 스프링클러 때가 있으면 이거는 내가 조금 효과를 본 것 같아 그냥. 그때 해갖고 그냥 뭐 시드름병 치료 계속 뿌렸으니까 그건. 치료제 시드름병 자체가 안 생겨 애초에. 시드름병 자체가 일액이 맺어가 물방울이 타고 관부에 묻었다. 그 뿌리나 그 제빛 곰팡이 생겨 감염시켜 먹은 거거든요. 제빛 곰팡이 류다는 거죠. 그게 이런 정보를 계속 개발해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딸기 산업에 해야 되는데 지금 딸기 컨설팅 다니든 뭐 하든 그걸로 하나도 안 주죠. 예, 그렇죠. 요거 기록하면 다 나와요. 여기 생리 진단표를 딱 개발해놨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대표님 몇 장 드리면 요걸 복사해놨다가 오면 누가 들어오면 뭐 어느 놈이 캐스는 안 되고요. 누가 들어오면 여기 기록을 해주라. 그 다음에 내한테 추천 방향을 적어달라. 추천 방향을. 그래서 근거를 남겨놔야죠. 그 내가 기록을 하든지. 요 생육 진단표를 썼을 때는 생육에 대해 확실히 표가 된다. 그럼 앞으로 이거 우리 이쪽 지역에 장목반에 이걸 다 비치해가지고 기록을 해놔야만이 다음에 근거 자료가 되죠.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일기를 쓰는 거지 식물 생육을 진단하는 진단표가 아니에요. 오늘 뭐 비료줬다 뭐 작업일지 작업일지 썼다고 해서 그거 뭐 10년 20년 썼다고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결국엔 한 가지다. 배가 고프면 눈물을 흘린다. 일액 맺는다. 일액 안 맺게 살을 찌 안 하면 양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 간단하지? 그는 그 이식값을 요 개발해놨죠. 요 표로. 이것만 있으면 요거 기록하고 딱 많이 떨어지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나 누가 해도 손해가 안 가야 된다. 하여튼 우리 대표님 기회가 되시면 저를 불러주면 이런 걸 알려드리고 와서 제가 차비를 달라고 하나 밥을 달라 술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냥 무료로 다 가르쳐줘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오늘은 여기서 이걸 가르쳐주면 내일은 전라도 공원 가서 감을 가르쳐준다고 차비 받나 뭐 밥 사서 술 절대 안 해. 그냥 가르쳐주고 땡. 육지번에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제주도 갈 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제주도 가서도 밀감파 때도 요소를 써라 해가지고 그 집에 100평에 6벌을 썼으니까 100평에 120개 요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닭똥을 많이 주고 가리가 가다돼가지고 안 풀려요. 아무리 줘도. 근데 이제 지금 밀감이 엄청 좋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 사람한테 밀감을 가르치는데 4년 동안 가르쳐 이제 조금 생겨요. 분위기가 이래.
1년 가르치자면 저 새끼 돌아. 우리 사장님도 황금을 놓고 본 지가 몇 년이 되잖아요. 먼저 제 얼굴 보잖아요. 그 이제 몇 년 보고 나서 저기 돌아도 했지만 물뿌리가 덕분 일이 많거든. 아니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전화를 한번 드려서 전화를 하니까 옥종에 교육 간다고 옥종을 오라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또 바빠갖고 또 그만 그냥 안 가고 유튜브만 계속 보고 했는데 이걸 보다가 이제 우리 저 회원들한테도 이걸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웃고 대꾸를 안 해요. 강원도 가서 제가 그 비료 한 포 쓰는 사람한테 7번 쓰라 해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아무도 말 안 해요. 저 새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비료 장사가 저 새끼가 내가 비료 파는 사람이 아닌데 도로나 소리 듣죠. 그런데 4년 동안 꾸준히 가르쳤어요. 감자밭에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고 4년 동안. 근데 이게 몇 사람만 배우겠죠. 그러니까 배우니까는 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기회를 주시면 제가 와가지고 그냥 어느 사람 와서 배우고 욕을 하면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몇 년간 가르치면 결국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개발한 농법은. 근데 뭐 제가 돈 벌어먹으려고 한 것도 별로 없죠 이거. 그 한꺼번에 놓고 내가 돈 벌어먹으려고 한 것도 없어. 별로. 영양제 치면은 영양제도 제일 산기지. 우리 감에 그 일산 한 배에 3만 원짜리 한 통 치는데 3만 원짜리인데 그걸 갖다가 저를 치료 같으면 돈 감당이 안 된다. 1년에 한 번도 못 치네 그거. 근데 영양제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는 잎을 도와서 뿌리를 도와주는 거지. 이것이 월등하게 좋았다. 그건 아니에요. 품질이 좋아지고 역할하는 게 영양제 역할이 있거든요. 영양제는 무게 달아보고 무게 부피 대비 무게 그러면 1kg를 써라 하는 자냐 2kg 써라 하는 자냐 그 양 달아보고 되고 그 다음에 냄비 끓여보면 몇 숟가락 안 나가요. 그게 영양제 진실이라. 우리도 그런다니까 이게 5리터짜리 예. 통에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보거든. 무게 무게하고 딱 달아보거든. 그거. 예. 그러면 거의 그만 비슷비슷한 맹물에서 조금 더 있는 것도 있고 조금 1kg 정도 차이 나는 게 있고 그래. 우리 거는 얼마나 많냐면 잘 못 들어요. 15리터가 15리터가 그 우리가 담을 조금 더 담기는 건 통무게하고 20kg 넘기나가. 21kg 나왔다. 내가 달아봤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진실이에요. 효과 살포하고. 근데 골드하고 칼라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 맞습니다. 예. 그건 왜 높이 나냐면 무게가 칼라 조금. 칼슘이 들어갈 때는 비대기거든요. 비대기라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또 단점이 있어요. 칼슘을 좋다고 계속 쳐버리면 식물이 굳어. 갱화가 돼. 그래서 칼라가 좋더라도 계속 쓰지 마라 그러거든. 그 그린 두 번에 칼라 한번 써라. 칼슘을 계속 쓰면 식물이 딱딱해져 영양 이동이 안 되는데 그 영양 이동이 안 됐다 소리 아무도 못 찾아내거든. 이파리 자세히 보면 표가 나요. 약간 요게 단단해 가지고 노릇하게 약간 단단해져요. 만지보면 바삭바삭 깨지고. 그리고 영양제가 제일 어려운 게 단감나무나 대봉나무 딱 치가지고 결과를 보면 바람 보면 싹 다 떨어져. 영양제 잘못 만드는 거는 감나무 밭에 가을에 딱 치뿌면 탁 표가 나요. 이파리가 싹 다 바람 다 날아가 버려. 우리 건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죠. 태풍이 어떻게 너무 갱화가 대표인 거 그럼 그게. 그렇죠. 굳어버린 게지. 굳어버려. 빳빳하니까네. 앞바다니까네 바람에 유도리가 없어요. 쪄져버린. 그 이파리가 모가지가 제일 짧은 게 감이거든요. 감이 모가지가 짧아요. 이파리가. 예, 잎 자르고 짧아요. 아니 뭐 조만하니까 이게 굵고 짧거든요. 그럼 요거 딱딱하게 만들었다가 바람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옛날에 저도 이거 농사 많이 지을 때 농약방에 영양제 좋은 거 다 쓰거든요. 넣었다 가면 다 써. 그러면 가을에 딸 게 없어. 감 딸 게 없어. 전부 다 파지라. 왜 그러냐? 안 맞는 걸 주스니까. 영양 구성을 잘못 해놨으니까. 아마 바람 불으면 이파리 싹 다 떨어지고 바람 하지 않으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없다니까요. 올게 바람 불어도 이파리 안 떨어지지.
위에 조금 떨어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 떨어져도 뜯기진 안 하고 예. 모아져 딱그 떨어져 삐지. 예. 전에는 태풍 오면 째지거든. 예. 잎이 째져 빼가지고 깨집어지. 그 반튼 살아 있어도 그거는 대도 안 하고 결국 말라 죽는데. 그래서 이제 옆에 바로 등날에 그 친구하고 내가하고 같이 있어가 있는데 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거는 많이 뜯어먹고 째지고 예. 내 거는 모가지 딱 늘어져가 딱 떨어지고 그뿐이 없어. 째지는 거는 하나 건드리도 안 되면 떨어지면 떨어지지. 째지지 이 않아. 뚜꾸가 안 째져요. 예, 우리 딸기들 가보면 막 이파리 막 지거리 사장 넘어 이파리 가면 이거 뭐 시작 삭히잖아. 그걸 왜 줘? 살아있는 걸 부숴가지고 농사를 망치는데 그 이파리가 살아있으면 일을 시키고 해모야지. 아 이거 봐라 사람들 막 이파리 집어낸다고 봐도 아는데 안으로 오면 살이 빠진 거다. 앞면이 살이 찌거든요. 어린 것들은 뒷면에 힘줄이 살이 찌기 때문에 오미가 커야 되고 오미가 커야만 큰 이파리가 되고 일찍 펴면 이파리 단 거고 이파리는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찐다. 오미 갖고 있는 거 있죠? 딸기 안 커. 이파리 넉넉넉 펴지가 있어야 살이 찌가 딸기가 큰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뭐 이것저것야 막 개판 5분 전에 해서 그런 게 농사가 잘 되면은 별로 이런 게 신경도 많이 안 쓰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농사가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니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이 좋다 그러는 거 다 따라 해보거든. 집에 가보면 말통 뭐 봉다리 꽉 찼는 집에 그 치고 돈 안 된다. 말통 많은 집 치고 돈 안 된다. 그 한꺼번에 놓고 지금 가리키가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없어. 골드그린 골드카라 2개, 요소, 염화가리, 설탕, 길어. 식용유, pompo. 막 단순하게 정해놨어. 그 토양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표 보고 부족한 비료 추가하고. 이 과학적이잖아요. 비료가 있으면 비료도 안 줘. 그 인산가리 칼슘 있으면 요소만 주는데 뭐 안 줘. 아무것도 다른 거는. 그 정립이 돼 보니까 예. 사람이 안 피곤한 기라.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안 그러면 교육 가보면 이놈이 좋다고 하고 저놈이 좋다고 하고 그거 안 하고. 뭐가 뭔지 나중에 뭐 헷갈리 사서 이제 그 요소를 연면 시비를 하라 소리도 안 하고 안 하라 소리도 하고 좀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써가 효과를 보지만은 사실은 요소를 쓰게 되면 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손해가 있죠. 그럼 딸기는 금방 계속 연속해 나오니까 요소를 쓰면 소화가 안 된 질소를 우리가 먹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요소를 쳐가지고 잎에 들어있으면 뿌리에 비료 주는 걸 까먹어버려요. 뿌리에. 그래서 우리 노지에 있는데 강의할 때 보면 7월 15일까지 요소 주지만 연면 시비 소리 안 하거든. 그 이후에는 요소도 연면 시비 하라 그래. 왜? 그때는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비료를 채워요. 그럼 오늘 요소 연면 시비 안 하면 내일 더위를 타거든. 요소를 딸기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내하고 소비자의 관계잖아요. 소비자가 요소 치는 걸 보면 좋아하겠냐면 절대 안 하지. 뿌리에 정상적으로 먹고 소화식이 좋아지겠죠. 그죠? 뿌리가 먹고 키운 농산물을 만들어 먹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우리가 딸기가 그 알이 빨갛고 하얗고 반토막짜리 딸기 그건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런 가리 가다. 그렇죠. 그래서 딸기가 이파리가 심줄이 노란 거 중간에 그것도 가리가 많은 거예요. 노란 것도 이 사진을 찍어보면 약간 확대 보면 노란빛이 얼룩얼룩하게 들어있다. 그건 또 가리가 다. 오늘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뻥을 치니까 뭐 아이고, 기분 나쁜 건 없어요. 하여튼 잘 듣다가 활용하시고 딸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진단해드리겠습니다.